치첸이사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고프로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이렇게 비디오를 아예 또 따로 금액을 받네요. 찍어야 되니까 냈습니다. 50페소라고 해가지고 4,000원,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 라텍스의 주 원료가 되는 일레스트리카 고무나무예요. 자, 마야인들은 이걸로 공을 만들어서 구기 경기를 했습니다. 현재 껌의 원료가 되는 칠레나무입니다. 치첸이사라고 불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마지막 7번째 등재되어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쿠쿨칸 무슨 뜻이냐? 칸 뱀이란 뜻이고 쿠쿨은 날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뱀의 피라미드. 그리고 치첸이사는 치는 입이란 뜻이고요. 체는 우물, 그리고 이사는 과테말라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 부족의 입, 이사 부족의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직접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할머니가 추락사하게 되면서 아무도 못 올라가게 이제 막아놨는데, 한 면에 총 94개의 계단이 있고 총 4면 364개, 그리고 꼭대기 있는 곳까지 365, 저희가 쓰고 있는 달력과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죠.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양 기억하시나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피라미드가 바로 이 화합 달력입니다. 자, 그럼 얘네는 이 달력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푸졸킨 달력, 얘는 어디 있을까요? 주변에 다른 피라미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이 피라미드 안에 피라미드가 또 있습니다. 치첸이사 안에. 처음에 이 치첸이사가 발견됐을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정글에 버려진 채로 처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360일짜리는 1년이 18개월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 계단 양옆에 빠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반대쪽 9개, 총 1년이 한 면에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달력에서 같은 모양에서 같은 모양까지 5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은, 자, 이 바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 면에 총 52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를 피라미드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커다랗게 원으로 틀을 잡아줘야 했어요. 근데 이때는 석기 시대입니다. 자, 콤퍼스나 이렇게 원을 똑바로 그릴 장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막대기와 끈, 이 두 가지로 원을 그리게 됩니다. 막대기의 끈을 연결해서 쭉 늘어뜨린 다음에 한 명이 막대기를 잡고 있고 줄을 쭉 빌려서 발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식으로 원을 그렸는데, 원 안에 점 4개를 찍는데 언제 찍느냐? 바로 화지와 동지. 자, 여름이 시작하는 날 해가 뜨는 방향에 말뚝을 박고요. 그날 해가 질 때 반대 방향에 또 말뚝을 박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기다리면 뭐가 오죠? 동지. 겨울이 오죠. 똑같이 동지에도 해가 뜨는 방향에 말뚝을 박고 해가 질 때도 반대 방향에 말뚝을 박습니다. 자, 그러면 원 안에 점에 4개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익게 되면은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하늘에서 촬영해서 보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처음에 찍었던 점 그대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15도 틀어져서 건설이 되어 있어요. 왜냐? 바로 춘분과 추분, 주야평분시에만 해가 질 때 이렇게 뱀 모양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 손가락이 뱀 머리입니다. 어떻게 저걸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게 돼 있죠. 자, 한국 분들은 의심이 많아요. 가이드님, 그러면은 뭐 춘분 앞뒷날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두 가지 사진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자, 얘는 각이져 있죠. 오로지 춘분, 추분에만 이렇게 뱀이 꼬불꼬불 내려오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야평분시라고 해서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이 12시간씩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주야평분시에만 이렇게 뱀 그림자를 만들어냈는데, 자, 왜 15도 틀어서 건설을 했느냐? 이렇게 건설의 목적도 있었지만 이미 마야인들은 이때 당시 지구가 15도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과 추분에 이렇게 정확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아까 석회암 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석회암을 불에다가 36시간에서 48시간 태우게 되면 현대사회에 쓰고 있는 시멘트 가루의 주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시멘트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마야인들이 두 가지를 더 섞게 되는데 바로 자갈과 모래입니다. 근데 여기는 석회암 지대인데 어디서 자갈과 모래가 났냐? 아까 치첸이사, 과테말라 한 부족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마야 문명의 시작은 이
치첸이사가 아니고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부터 시작이 된 문명입니다. 과테말라에 가면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거긴 산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 가져와서 시멘트가루, 자갈, 모래, 물 이 네 개를 섞어서 바로 현대사에 쓰고 있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마야인들이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배틀트립에서 뭐라고 나오죠? 외계인이 지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자, 이거는 잘못된 정보니까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동물 머리에 형상을 하고 있는 조각이라든지 모양을 낼 때 이때는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철이나 이런 걸로 저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뭘로 만들었냐면 검정색 흙을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흑요석이 어디서 났느냐? 과테말라에서 다 똑같이 가져온 건데 세상에는 물질의 단단함을 표기하는 모수경도가 있죠. 다이아몬드가 10이고요. 흑요석이 7, 콘크리트가 6, 석회암이 4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돌로 덜 단단한 돌을 긁어서 모양이나 조각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치첸이사가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마지막 7번째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소리의 비밀 들으러 가실게요. 들리시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저희가 친 박수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시 저희 귀 속에 돌아오는 메아리인데 주변에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돌아올 만한 곳이 보일까요? 안 보이실 겁니다. 치첸이사 밑에는 세노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용하신 것 같은 세노테가 이 치첸이사 밑에 있어요. 근데 세노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싱크홀. 자,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생긴 싱크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대충만 봐도 수천 톤은 돼 보이죠. 근데 어떻게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냐면 끝에 보시면 뱀머리 모양 보이시죠?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저기 문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러 들어갔더니 자, 제 손가락에 보시면 기둥 모양 보이실 거예요. 2톤짜리 석회 기둥이 80개가 미리 박혀져 있고 그 위에 이 치첸이사를 마야인들이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를 쳤을 때 들은 소리는 이렇게 생긴 새소리입니다. 깨찰이라고 하고요. 현재 과테말라의 국조 신의 전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 다 자라봤자 10cm, 15c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꼬리가 60에서 70c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야인들이 이 새는 날아서 신에게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수를 쳤을 때 왜 어떻게 이 새 소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렇게 박수 소리와 이 새 소리의 음역대 사진입니다. 거의 98%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실제로 이 새 소리를 들어봤지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 귀로는 그만큼 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부터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제 3달 동안 받는데 제가 처음부터 교육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팬트를 쳐야 됩니다. 그만큼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박수를 쳤을 때 소리가 돌아올 때 그런 새 소리가 나느냐, 아까 제가 91개의 계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단 하나하나에 뒤편에 보면 세노테랑 연결된 큰 터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치첸이사 가운데 계단의 뒤쪽에 하나씩 홈이 있다는 뜻입니다. 364개의 홈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박수를 저희가 저 계단 앞에서 딱 쳤을 때 음파가 올라가서 저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에 세노테랑 연결된 홀로도 내려갑니다. 자, 그때 똑같이 364번 부딪히는 거예요, 음파가. 그리고 세노테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똑같이 364번 부딪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귓속에 들리는 게 깨찰, 새소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휘파람 불 때 저희가 입 모양을 바꾸면 음이 바뀌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기에는 364개의 다른 입 모양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각 음에 부딪히면서 이 소리가 믹스되면서 마지막에 야! 하고 깨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직 어떻게 똑같이 박수 소리 쳤을 때 깨찰이란 새 소리를 내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마지막 7번째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뱀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 쪽에 길이 하나 나 있어요. 자, 회색 빛깔의 어두침침한 세노테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 오로지 여자의 백골들만 300여 구가 넘게 발견이 되는데, 자, 아까 남자들은 잡아와가지고 심장을 꺼내고 제물로 바쳤죠. 여자들은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은 장신구를 채워서 저기 세노테에 빠뜨려 죽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끝에 보시면은 기둥 2개가 있고 가운데 동상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차크몰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차크몰은 뭐냐?
비의 신입니다. 자, 아까 아포칼리토에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꺼내던 장소가 바로 저 차크몰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야는 가뭄 때문에 멸망한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크몰 신, 비의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남자들을 제물로 바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기둥들이 이렇게 쭉 앞에 보이실 텐데 저거는 뭐냐면 전사의 기둥이라고 하고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물을 이제 얘네들이 사람을 잡아와서 바치는데 오늘 심심한데 비의 신에게 제물 바쳐가지고 비 좀 내리게 해달랄까? 이게 아니고 365일 중에 재수 없는 5일, 360일만 제가 카운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5일 동안 이 재수 없는 날 동안만 사람을 죽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제물을 바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야 오늘 재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냥이나 좀 하러 갈까? 사람 좀 잡으러 갈까? 이게 아니고 비너스의 재단이라고 하고요. 마야에서는 전쟁의 신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 저거 비행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 이 샛별이 떴을 때만 나가서 사람을 잡아와서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자, 마야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아니고 부족, 개개인이 다 다른 집단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안녕이 아니고 바로 무기부터 꺼내서 보호할 제스처부터 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부족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자, 저쪽으로 먼저 이동하고 계세요. 그 다음 바로 옆에는 독수리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어로 설명 들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얼마 만에 한국어 가이드를 만나보는 건지. 공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폭탁폭이라고 하는 경기장입니다. 곰으로 그냥 얘네가 뭉쳐가지고 똘똘 공 모양을 만들었더니 무게가 거의 4kg 가까이 나가게 돼요. 4kg짜리로 뭔가 경기하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죠? 마야인들이 나중에 알파의 꽃즙과 이 곰으로 섞으면 무게가 경량화된다는 알아내고 거의 200g까지 줄여내게 돼요. 하지만 200g도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근데 이 경기는 발이나 머리를 쓰는 경기가 아니고 어깨, 등, 골반, 엉덩이를 사용해서 저기 보이는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이 안 쓰고 어떻게 넣어? 자, 지금 폭탁폭 경기장은 1년에 2번만 경기하는 곳이에요. 자, 바로 춘분과 추분 이 두 날에만 경기하고 얘네가 매월 경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그 경기장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저 뒤쪽에 따로 있어요. 자, 이 두 곳의 건축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골대 밑이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데 자주 하는 경기장은 이렇게 밑에 45도로 경사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는 공을 떼굴떼굴 굴려서 거기에 넣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도 요거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높게 만들었느냐? 신에게 이제 끝나고 재물을 바치는데 그 경기가 너무 쉽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치열하고 어렵게 만들어 놔야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춘분 아까처럼 그림자 푸르칸 신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자, 누구를 바쳤을까요? 이긴 팀의 주장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꺼내서 재물로 바쳤습니다. 왜 이긴 팀이냐? 신에게는 건강하고 정신력 강한 재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긴 팀의 주장을 재물로 바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합니다. 야, 너는 이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왜요? 그래야 이 경기가 끝나고 쿠쿨칸 신이 너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별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한단다. 동네 축구하듯이 아무도 하는 경기가 아니고 춘분에는 7대7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만 할 수 있었던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 끝에 저쪽이 이제 왕족과 귀족이 앉아있던 자리고 저 끝은 이제 제사장, 이긴 팀의 주장의 목을 자르던 장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까 박수 치는 거 들으셨죠? 여기도 소리가 5번 튕겨져서 나가서 들립니다. 자, 볼대 위에 보시면 건축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제가 여기서 소리를 치면 소리는 5번 밖으로 튕겨져서 나가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이렇게 올라! 이런 식으로 이 밑에도 여러분 세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저 스피커 쪽으로 방면으로 내려갔다가 밖으로 다시 뿜어질 때 튕겨서 들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도 소리 한번 질러볼 건데 여기는 악센트를 딱 주셔야 소리가 더 울리는 게 잘 느껴지실 거예요. 데킬라 이렇게 크게 마지막에 라 이렇게 악센트를 줘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한번 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데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고, 자, 이 사람의 목이 잘렸죠. 머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뱀으로 표시했어요. 바로 이긴 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사람이 들고 있죠, 이렇게. 똑같이 목에서 피가 넘쳐나는 걸 여기 뱀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쿠쿨칸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야 문명은 인신공양을 했던 문명이다라는 게 다 밝혀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게 만들 때 원래 세노테가 있었던데 그죠. 거기 위에다 그렇죠. 그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세노테 위에다가 만든 거예요. 바칼라르도 옆에 호수가 있거든요. 세노테 싱크홀에서 물이 넘쳐나가지고 생긴 호수예요. 커다란 구멍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거기서 새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호수가 되고 지탱이 돼요. 여기 지탱이타도 똑같이 밑에는 지하수 커다랗게 지하수맥이 흐른다고. 하늘에서 촬영해 보면 이 지금 건축물 위치들이 다 별자리랑 똑같아요. 위치가 그만큼 천문학적으로 뛰어났다. 오, 신기해. 주장님의 이제 모가지를 뚝딱 하던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이거 흑요석 칼 아니야? 그지? 와, 신기하다. Can I try? 응? 아, 여기? 응?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안 되는데? 오, 쩐다. 고수였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쪽으로 한 5분 정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세노떼라고 써있네요. 엘 세노떼. 물 색깔이 진짜 아까 거랑 다르다, 그지? 여기는 아예 뭐 수영해도 된다 해도 안 들어가고 싶게 생겼는데 살짝 인도에서 보던 물 색깔처럼 보여요. 여자 시체만 몇백 구가 발견된 그 세노떼입니다. 수장을 시켰나 보네요. 이런 뭔가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은 가이드의 설명이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영어로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뭔가 디테일하게 알아듣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개당 91개 그 새소리, 이게 뭔 소리일까 하다가 어디서 들어본 소리다 해가지고 이게 이건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한 거 같은 느낌이지. 그 진짜로 이 새소리를 저기다가 돌 구멍으로서 표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거 건축한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어쨌든 층대로 올릴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지금. 그거를 어쨌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7대 불가사의 그런 느낌 아닐까. 마추픽추도 그때 갔는데 막 이렇게 복잡하진 않잖아.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막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지. 그치. 여기는 너무 과학적이잖아. 투머치. 물론 너무 투머치야. 마야인이 막 그 천체니 뭐 지구과학 쪽 어쨌든 뭐가 됐든 많이 한다는 건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지. 노예를 쓰든 해가지고 돌 어떻게든 들고 왔겠지 뭐. 막 좀 이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여기는 좀 엥? 이게 말이 돼? 엥? 지금 나까지 설명 듣다가 계속 엥? 엥? 에반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외계인 소리가 나. 너 디아블로 해봤어? 디아블로 2? 해보긴 했지. 뭔가 여기 되게 디아블로 2의 액트 3 같은 느낌이야. 거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데 이제 꼭대기에 워프 게이트 같은 거 막 있고 그런 느낌. 저 뒤에 위에 안 보인다 제대로. 저게 이제 어쨌든 비의 신 막 그런 개념이고, 사람 심장 빼내고 모가지 뚝딱 하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옆쪽에 있는 기둥들이 이제 전사의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전사 한 명 죽었을 때마다 요거를 세웠다는데, 앞에 보이는 게 그렇고 저 뒤쪽에 보면은 어쨌든 공간이 더 있죠. 안쪽으로 뭐 1000 몇백 개 뭐 그렇게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공간이 더 있네. 엄청 넓다. 여기 오는 길에 영화 아포칼립토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를 뭔가 알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상이 되는 것 같은, 어쨌든 여기가 지금 다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 계단은 거의 뭐 오버 조금 보태서 50%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복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면 진짜 그냥 50%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딱 여긴데? 여기는 소리 안 나. 딱 저 일직선으로 서 있어야 가운데 되잖아. 울릉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치첸이사 미션 완료. 안녕.
이렇게 투어가 끝났고 이제 칸쿤 시내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님이 추천하신 타코스리고라는 곳에 바로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타코 팔아가지고 뭐 건물까지 사신 분이래요. 자수성가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분 추천 메뉴가 수화대로, 요거 뭐 소고기라는데 뭔지 모르겠고, 쓰레빠라고 비프 거트, 어떻게 보면 곱창 타코죠. 그렇게 일단 시켜봤습니다. 양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직원분 말로는 하나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2개 시켰는데, 칸쿤이라는 지역은 마야어래요. 그래서 칸이 뱀이고 쿤이 둥지, 그래서 뱀의 둥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카탄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오늘 방문한 건데, 유카탄이 왜 유카탄이냐, 언어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침략한 사람이 어쨌든 뭐라고 말을 걸었겠죠. 근데 그 원주민이 이제 마야어로 유카탄 이랬대요. 지역 이름이 유카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여기는 지역이 유카탄이 된 건데, 유카탄이라는 뜻은 마야어로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래요. 재밌네요 이거. 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카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핑크라군은 세계 유산으로 꼽혔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여서 입장하는 시간이 어차피 40분밖에 안 된대요. 더워가지고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서 솔직히 좀 다행이긴 한데, 이킬 세노떼를 저희가 오늘 방문했는데, 세노떼는 이제 싱크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노떼가 이제 멕시코 지역에 11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가 한 3번째로 큰 세노떼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첸이사를 다녀왔는데, 치첸이사는 너무 이제 가이드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되게 빡세고 보람찬 일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거의 이 정도 가까이 했는데 좀 피곤하긴 한데 어쨌든 밥 맛있게 먹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뉴가 나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전에 양파만 주냐 고수도 주냐 이러길래, 아 나 고수는 주지 말라, 양파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수 빼달라 그랬는데 이랬는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섞여 나온대요. 뜨리빠라고 하는 곱창인 거고, 요거는 수화대로라고 하는 소고기입니다. 아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소스가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하바네로랑 뭐 고수 들어간 소스랑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땀 흘렸네. 일단 맥주 먼저 짠. 위에 있는 고수를 그냥 최대한 덜어서 곱창 먼저 먹어볼게요. 솔직히 고수향이 적응은 안 되는데 그래도 고수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한 만큼 고수향이 빡세게 나진 않습니다. 진짜 뜻밖의 고수다, 뜻밖의 고수. 여기에 제일 유명한 메뉴인 수화대로라고 하는 타코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곱창 타코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곱창 맛이 나는 타코인데 막 그렇게 엄청 맛있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 고기에서 나오는 풍미가 다릅니다. 소스 뿌린 거 이번엔. 역시 한국인은 매콤한 게 최고야. 그 조그만한 조각이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이 좀 빡세긴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맛은 일단 둘 중에는 수화대로라고 하는 그 고기가 더 맛있었고, 제가 진짜 고수를 못 먹는 편인데 고수향이 거의 안 난다 싶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나 이제 고수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건가? 소혀랑 치맛살 요렇게 2개를 또 시켰거든요. 요거는 소혀, 그리고 요거는 치맛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소혀는 한국에서 먹어보기는 했는데 여기선 또 처음 먹어보네. 맛은 그냥 쫄깃쫄깃한 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혀 먼저 먹어볼게요. 사실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뭔가 쫄깃쫄깃한 간 먹는 느낌. 간은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쫄깃쫄깃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기대했던 치맛살.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긴가민가한 게 얘가 1등 아니면 2등인데 소스에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맵다. 치맛살 다시. 일단 제 기준 1등은 수화대로가 제일 맛있었어요. 2등은 치맛살 스커트 스테이크, 3등은 소혀, 4등이 소곱창인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기는 했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먹고 갑니다. 안녕.